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 딸을 둔 아빠이자 이혼남입니다. 처음 이혼을 했을 때 혼자서 딸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많이 걱정했었는데 어느덧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얼마 전 부인에게서 딸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제 딸아이의 행동이 조금은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합니다. 홀로 딸을 키운 세월과 고단함이 생각나며 울컥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디에 제 이야기를 말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35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쑥맥 중의 쑥맥이었습니다. 딱히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은커녕 돈벌이가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자를 만나기 두려웠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결혼은 꿈 같은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얼른 취업을 해서 돈도 벌고 자리도 잡고 싶었지만 지방 전문대를 나와 서울로 올라온 저에게 일자리를 내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몇 년을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며 간간히 먹고 살고 있었죠. 그때 사촌형이 새로 술집을 하나 차리면서 괜찮다면 가게를 관리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남들보다는 체격이 크고 우람한 편이었거든요. 술집에는 이런저런 사고가 나기 십상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취업도 안 되던 차에 좋다고 말하고 그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촌형은 직원들에게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소개해 주었는데요. 가게를 많이 비워야 하는 사촌형 입장에서 직원들을 단돌이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2개의 가게를 운영하던 사촌형은 앞으로 자신이 이곳에 없더라도 저에게 알아서 가게를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물정도 잘 모르던 순박한 저는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카운터를 봐주는 직원을 새로 뽑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들어온 사람은 갓 20살이 넘었을 것 같은 귀여운 외모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유미였고 나이는 24살로 저보다 11살이나 어렸어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다닌다고 했고 지금은 휴학하고 학비 마련 때문에 시급이 많은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이곳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똑똑한 여자가 이상형이었던 저는 좋은 대학을 다닌다는 그녀가 대견해 보이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촌형과 상의한 끝에 그녀에게 함께 일을 해보자고 했지요. 맹세코 이성으로서의 호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어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녀는 일을 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저를 챙겨주었고 바쁜 와중에도 자꾸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일한 지 한두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술에 거하게 취한 손님이 그녀에게 실수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채고 막무가내로 함께 나가자고 끌어당겼습니다. 아가씨, 우리 같이 2차 갑시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술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 나가는 손님은 별로 없는데 잘못 걸린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이 잡힌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해했어요. 저는 관리자의 입장으로 손님에게 정중하게 다가가 말했지요. 손님, 우리는 그런 술집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녀를 잡고 있던 남자의 손을 세차게 잡아챘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는 커다란 덩치의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별말 없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은 잘 해결되었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날 이후부터 저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어요. 사장님, 여자친구 없으시죠? 저는 어떠세요? 장난이 섞인 농담이었지만 그녀의 콧소리 섞인 유혹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기도 했고 지방 전문대 출신의 제가 좋은 대학을 다닌다는 그녀를 대놓고 좋아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써 모르는 척도 해보았죠. 저는 한동안 그렇게 호감을 표현하는 그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만 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취한 손님으로부터 그녀를 구해준 후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퇴근하고 뭐 하세요? 새벽 2시에 끝나는데 뭘 하긴 뭘 해. 집에 가서 자야지. 저랑 술 한잔하고 3시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너랑 술을 왜 먹어? 저 배가 너무 고파서요. 사장님, 배 안 고프세요? 그럼 가게 마감하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가든지. 우리는 그날 가게를 마감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새벽 2시 30분쯤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대충 다 먹고 정리하려고 일어나려는데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저를 잡았습니다. 저는 순간 직감했어요.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고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그대로 저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연애 한 번 안 해봤지만 그때 제가 무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죠. 그녀는 나이도 어리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이러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려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가 제 허리를 끌어안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우리 사귀면 안 돼요? 저는 그녀의 그 한마디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더는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비밀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는 숨겼지만 가게를 마감하고 우리는 매일 사랑을 확인했을 무렵 그렇게 행복하고 꿈 같던 시간이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녀가 임신을 했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대학생 신분이라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임신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미안했죠. 하지만 그녀는 걱정하고 있는 저에게 괜찮다고 원하지 않았던 학교 생활이었으니 차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기도 했죠. 저는 집안에 인사를 시키고 그녀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결혼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와의 생활은 결혼과 동시에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먼저 그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유미라는 이름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죠. 그녀는 의도적으로 저와의 결혼을 계획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 술집의 진짜 사장으로 돈이 많은 줄 알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지 사장이었고 결혼 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실망한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장인 척 했냐고 저를 몰아세우며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정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죄를 지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해서 사장으로 불린 것은 아니지만 사장은 사장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척을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사장이다 거드름을 피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직원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고 저는 가게에서 사촌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아마도 진짜 사장인 사촌형을 동업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장이라고 속였다는 이유로 그녀가 한 거짓말들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녀의 멸시와 무시 속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빠가 된 기쁨, 사랑, 가족으로 인한 행복 이런 것을 느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내와의 불화로 매일 지옥 속에 사는 상황들을 모르고 저와 결혼해준 것이 고마워 그녀에게 아낌없이 모두 내주었는데요. 결국 그녀는 딸아이가 돌이 갓 지났을 무렵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빌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이었다고 해도 처음 사랑을 했던 여자였고 모든 것을 내주었던 여자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내를 다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처형내를 찾아갔는데요. 아내는 둘째였는데 언니와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저에게는 형님인 그분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 자매가 모두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족속들이야. 돈밖에 몰라. 막내 처제가 60이 넘은 노인하고 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얘기는 들었나? 그러면서 형님은 언제부터인가 자신 명의의 재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깨달았고 확인한 결과 자신의 부인이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을 알아 이혼을 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물론 내 아내도 여기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찾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한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고 말해 주었죠. 아내와 싸우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제3자의 입을 통해 듣게 되니 현실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죠. 애써 모른 척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더 이상 아내를 찾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아내와 저는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태로 지냈습니다. 말 그대로 호적상은 부부였지만 각자 다른 곳에서 남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 보험이 해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약된 건 이미 오래전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가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고 그것을 갚지 않아 해약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자신의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고 했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죠. 저는 이혼을 결정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이혼해 줄 테니 연락하라고요. 결국 우리는 별거라는 이름에서 이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미뤘던 제 마음에는 혹시나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을 미뤘던 것도 바보 같은 짓이었네요. 이혼할 당시 제일 불쌍한 것은 제 딸아이였습니다. 아기였을 때 이미 집을 나간 엄마였기 때문에 얼굴을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엄마는 미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냈는데 결국 딸이 7살 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딸아이에게 친엄마 이야기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 고민을 많이도 했었습니다. 아빠가 부자가 아니어서 엄마가 집을 나간 거라고 하면 딸아이가 나를 이해해줄까요? 초등학생이 된 후에는 딸아이도 미국에 간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한 뒤 바로 술집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계속 다닌 건 제 마음속에 다시 아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도시 생활에 좀 지쳤다고 해야 할까요? 어린 딸아이를 대신 돌봐주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별거하고 이혼을 하고 생각해보면 도시 생활은 저에게 아픔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고향에 내려와 저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딸아이를 위해 돈을 벌고 일만 했죠. 지금은 고향에서 작은 식당이긴 하지만 가게를 차려 자리를 잡았고 장사도 꽤 잘 됩니다. 어느덧 딸아이는 20살이 되었고 올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의 고단했던 삶이 딸아이의 대학 입학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평온했던 제 삶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애엄마였어요. 여보세요? 수진이 아빠, 나 유미예요. 유미, 그 이름. 다시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이름. 가짜였던 그 이름. 당신 이름 유미 아니잖아. 아직도 거짓말하고 다녀? 아니에요. 개명했어요. 됐고,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야? 아가씨 번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당신 번호 물어봤어요. 전화한 용건이 뭔데? 이제 수진이도 많이 컸고,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딸이 보고 싶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수진이를 만나? 당신과 나는 남이더라도 수진이와 나는 부모 자식 관계예요. 수진이한테 한번 물어봐줘요. 수진이가 만나고 싶다고 하면 연락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수진이가 당신을 왜 만나? 얼굴도 본 적 없는 당신이 뭐라고? 그래도 수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물어라도 봐줘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화가 나서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갓 돌이 지났을 때 한참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그 어린 것을 버리고 간 그 여자가 이제 와서는 자식이 보고 싶다니요. 저는 수진이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딸에게 친엄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말했다가 수진이가 친엄마를 만나 친엄마를 따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혼자 끙끙대며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문득 딸아이가 혹시 그동안 친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혹시 나 몰래 혼자서 엄마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저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저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아니, 아빠가 요새 내 눈을 자꾸 피하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자친구 생긴 거야? 여자친구?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아빠 이상하니까 얼른 말해봐. 나도 이제 다 컸다고. 여자친구 있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 딸은 저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오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친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수진아, 네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어.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딸이 울면서 자기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는 말을 할까봐요. 그런데 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래? 내가 왜 보고 싶대? 대학 갔다고 선물이라도 주려고 그러나? 그러더니 피식 웃더군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아빠, 그 여자가 나 만나고 싶다고 하면 연락해줘. 주말에 한번 보자고 해. 대신 아빠가 데려다 줘야 해. 안녕하세요. 어? 그래. 알겠어. 내심 딸아이 입에서 엄마를 만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길 바랬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딸은 친엄마를 만난다고 연락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애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약속 날짜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심란하기만 했어요.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걱정만 했는데 결국 그날은 오고야 말더군요.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모르니 길에서 만나도 누가 엄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여 애엄마를 찾는데 많이 변한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한 번에 눈에 들어오더군요. 근 20년 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은 많이도 늙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겠지요. 애엄마를 만났지만 딱히 인사를 나누기도 애매하고 해서 애엄마에게 딸아이를 데려다 주고 나가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테이블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줘. 멀리 가지는 말고. 그래. 얘기하다 와. 딸아이는 뭐가 걱정이 되었는지 저를 멀리 가지 못하게 하더군요. 저는 아무리 엄마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니 낯설어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본 것은 아니지만 애엄마는 딸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곧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죠. 저는 괜히 마음이 이상해져서 서둘러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애엄마와 딸이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손바닥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애엄마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죠. 안녕하세요. 엄마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애엄마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하신데요? 애엄마는 계속 울먹였고 그와 반대로 딸아이는 너무도 똑소리 나는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키우지 못하고 떠나서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저를 왜 키우지 못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제 와서 그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미 이렇게 다 컸는데요. 미안해, 정말.
그렇게 미안하시면 아빠한테 연락해서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빠 돈 없다고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연락을 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요. 저도 다 알아요. 아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다 들었어요. 아빠가 돈 없다고 버린 거 맞잖아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빠 버리고 가서 지금은 부자 남자랑 결혼했나요? 미안해. 그땐 나도 너무 어렸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니요. 저는 지금 20살밖에 안 됐지만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게다가 저렇게 착한 우리 아빠를 버렸다는 건 당신이 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때 아빠도 거짓말을 했었어. 엄마는 거짓말에 속았었고.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래. 아빠는 사장인 척했어. 하지만 현실은 가난했지.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남녀 사이에 믿음이 깨지면 같이 살기가 힘들어. 아빠가 사장인 줄 알고 결혼했던 거였구나. 이제야 좀 명확해지네요. 늘 궁금했었거든요. 도대체 결혼한 이유가 뭐였을까 하고요. 무슨 뜻이니? 당신은 믿음이 깨져서 이혼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혼했다는 거잖아요. 내 말이 틀린가요? 저는 당신이 보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어줍잖게 엄마 노릇 할 생각하지 말아요. 진심으로 엄마 노릇이 하고 싶었다면 적어도 성인이 된 20살에 나타나진 않았을 테니까요. 수진아,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 연락을 못했을 뿐이야. 아니요. 제 공부가 걱정되었던 게 아니고 그때는 아빠가 지금처럼 가게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내 앞에서 수작부릴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한 건 그동안 저를 위해 죽을 만큼 고생한 우리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이제 얼굴도 알았으니까 됐어요. 아빠랑 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빠 돈 보고 다시 접근하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딸아이의 말을 듣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딸아이 말대로 돈을 보고 다시 접근을 하는 것이었던 걸까요? 20년 전 당신이 우리 손을 놓았던 그 순간 그걸로 우린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빠랑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남남으로 모르는 사이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을 하고 딸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나에게 오려나 싶었는데 애 엄마에게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으로 남아있던 말이었는데요. 자식밖에 몰랐던 할머니 속여 뺏어간 2천만 원 당장 갚으세요. 적어도 당신이 돈만 밝히는 도둑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혼자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데 딸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이제 가요. 그렇게 애 엄마 면전에 쏘아붙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저에게 와서 팔짱을 끼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냥 딸아이 손에 이끌려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당황을 했고 왜 우냐고 괜찮은 거냐고 물었죠. 딸아이는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언젠가 엄마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예전부터 생각했던 말이었어. 오늘 생각했던 말 다 해서 너무 기분 좋아. 그런데 왜 울어? 왜 울긴 20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라는 사람을 봤잖아. 저는 딸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독하게 말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딸아이가 아내와 제 이야기를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머니께 다 들었던 모양입니다. 저를 위해 시원하게 복수해준 딸아이가 고맙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지만 많이 미안합니다. 잘 자라준 것도 고맙고 한편으로 엄마 없이 자라게 한 게 미안할 뿐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모든 걸 다 떠나서 제가 그때 정말 돈이 많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아내도 우리를 두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럼 다른 가정처럼 엄마, 아빠, 아이가 있는 행복한 집이 되었을까요? 딸은 이제 자기도 다 컸으니 좋은 여자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가게 일하며 딸 공부시키는 재미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딸과 애엄마하고 만난 이후 애엄마한테 한 번 더 연락이 왔었습니다. 미안했다고,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요. 수진이가 말한 2천만 원은 일해서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연락하지 말고 잘 살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그 돈을 받는다 한들 어머니께 드릴 수도 없으니까요. 그냥 우리 생각하지 말고 잘 살아달라고 해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여자는 저 사람 하나였지만 온전하지 않았던 사랑이었던 것을 압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때처럼 저를 흔들면 그대로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딸아이가 저를 깨우쳐 주었네요. 그 여자는 아빠가 그리운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거야 라고요. 부모 잘못 만나서 벌써 철이 들어버린 우리 딸,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딸을 위해 또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